새 작업이라는 거를 해서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해석한 모든 데이터들은 이 파일을 통해서 불러오겠다라는 개념의 작업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모델링 되어 있는 걸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이 모델이 되게 좀 단순하게 되어 있고 제품이 있고 냉금이 있고 슬리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좌표,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좌표계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좌표만 맞게 잘 불러오면 되고,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이 Z 플러스 방향이 이제 위쪽 방향을 향하도록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이 왼쪽 하단에 보면 좌표계를 이제 변경시키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 기능을 쓸 수도 있어요. 이런 형상만 만들고 나면, 그리고 이제 형상 만들 때 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그 슬리브 최상단과 이 앞단 상면이 이제 동일한 선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주형은 우리가 모델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여기서 형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형을 각 좌표보다 얼마큼 더 사이즈가 크게 만들겠다라는 이 밀리미터 단위의 개념이고요. Z 플러스가 이제 하늘 방향이기 때문에 0으로 만들면 딱 여기 위에는 딱 맞닿게, 또 나머지는 일부 조금씩 커지게 돼서 이렇게 주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주형을 만들고, 이제 이게 주형이다, 냉금이다, 슬리브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마우스로 오른쪽 클릭하면 이게 주물이다, 중자다, 앞탕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앞탕이나 주물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파일로 해서 만들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메시라는 그 메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이걸 우리가 그냥 딱 하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입자로 이제 만들어서 해석을 하게 되고, 이 메시를 100만 개로 쪼개서 해석을 하냐, 1000만 개로 쪼개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메시를 많이 쪼갤수록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20만 개로 만든다. 형상이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우리가 해석은 이걸로 하기 때문에 실제 형상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오차를 줄이고자 메시를 많이 나누게 되면 그게 이제 실제랑 조금 더 유사하게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만들면 단점이 해석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예를 들어 수업용이라면 한 100만 개 정도 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 현장에서 이제 산업에서 이제 업체들이 기업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는 한 1000만 개에서 그 이상으로 해석을 나눠서 그 이상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한 100만 개 정도만 나눠서 메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잠깐의 시간 동안 이렇게 메시를 생성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메시를 생성한 후에 재질 설정을 하게 되고, 여기 보면은 재질 주물, 냉금, 슬리브가 있는데, 주물의 재질이 뭐다? 소스 계열이다. 예를 들어 소스면 이게 소스, 스틸이면 스틸 해서 이제 재질은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재질을 넣고, 보면 그 각 재질에 대한 액상선, 보상선, 밀도, 열 전도도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냉금도 설정을 해주고요. 이게 냉금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재질에도 문제는 없고, 슬리브 이제 슬리브 선택을 해주고, 주형 선택을 해줍니다. 주형 재질도 세라믹이냐, 그린샌드냐, 생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해주고, 초기 온도, 이 용탕을 구입하는 초기 온도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1500, 한 60도 정도 이렇게 초기 온도 설정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엔 이 상태로도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응고 해석, 유동 해석 없이 응고 해석만 진행한다면 이 상태로 이제 그 겉에는 주형이고 내부 제품은
이런 뭐 SC 460이다 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꽉 차 있다는 가정하에 응고 해석만 진행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거 주조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 앞탕 없이 제품만 가지고 응고 해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니까 수축이 어디가 호익부기 때문에 어디가 이제 수축이 많이 생기는구나, 그걸 먼저 파악해서 수축이 많이 발생하는 곳 위쪽으로 아니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앞탕을 만드는 이런 설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앞탕이 되어 있고 주입구도 되어 있기 때문에 주입구 설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주입 시간을 몇 초 동안 주입을 하겠다, 그래서 몇 초 동안 주입을 하겠다 설정을 해주고 OK를 누르면 주입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주입하는 곳을 이쪽으로 주입하는 곳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죠.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입하는 곳에 대한 걸 선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선택을 취소하려면 Shift를 누르고 뭐 드래그를 하거나 선택을 하면은 취소가 돼요. 주입구 설정. 뭐 센서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센서는 뭐 보여드리면 이게 어디 위치에 이 온도를 측정하겠다, 이렇게 센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마커 이런 거는 뭐 필수는 아닌데, 이제 마커 센서라고 해서 용탕이 흐르는 경로를 보겠다 이러면은 이제 마커 센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거 센서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입구가 어딘지 선택을 해줬으면 해석 조건 설정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해석을 하겠다, 응고 해석만 하겠다, 유동 해석만 하겠다, 아니면 누동 플러스 응고 해석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뭐 주의 온도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디폴트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종료는 가득 차면 종료를 시키겠다, 뭐 주형 벽면에서 이게 그 주형 표면의 마찰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거는 이제 1로 그냥 놓으면 됩니다. 굳이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 주류에서는 그냥 이대로 디폴트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저장 단계 수라고 해서 그걸 몇 단계로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뭐 50단계로 되는데 100단계로 저장을 하겠다, 저장 단계 수,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저장하겠다, 뭐 유족성 마커, 온도, 뭐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겠다 해서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 값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응고 조건인데, 상면에 뭔가 발열제 같은 거를 뿌리는 거를 해석을 하겠다 하면 체크해서 앞당 상면에 이거 그 발열제 뿌리는 걸 체크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해석은 응고가 완료가 되면은, 그러니까 액상이 모두 고상화가 되면 해석은 종료하는데, 액상화가 고상화된 온도보다 더 낮게 거의 뭐 상온까지 내려갈 때까지 해석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수축공 결과를 해석을 하겠다 이런 것들 체크를 하고요. 수축량을 몇 프로로 해서 계산을 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수축도 공기 온도 이런 부분은 이제 내부 수축공이 발생하게 되면 수축부 공기에 대한 온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거 체크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체크를 한다면 고상선보다 조금 낮은 온도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고상선이 14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300도 정도 입력하면 됩니다. 사실 몇 개 설명을 드렸지만 뭐 디폴트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저장 단계는 몇 단계로 저장을 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모델링한 이런 제품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재질,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가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디폴트 값으로 이미 값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 전달 계수라고 해서 이 값을 올리면 열 전달이 빨리 되고, 이 값을 낮추면 열 전달이 천천히 됩니다. 열 전달을 빨리 하게 되면 응고가 빨리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열 전달 계수 낮추면 더 이렇게 단열이 잘 돼서 보온이 잘 되거나 응고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여기까지만 되고 나면 바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해석을 하고 나면 이제 결과를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해석을 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결과물이 한번 저장돼 있기 때문에 제가 결과물을 불러와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결함이 어디가 발생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이미 해석이 끝난 부분에 대한 데이터고, 유동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탕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 용탕이 이렇게 흐르네. 이 정도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마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또 경로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계속 여기서 용탕이 돌고 있어요. 이런데 이제 와류가 생겨서 이쪽에서는 공기가 계속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쪽으로 계속 이렇게 쏠리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런 각진 부분에서도 흐름이 이제 정상되지 않고 계속 회전하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내부에 이제 고립되는 거죠, 공기들이. 그리고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보면은 이런 데에 뭔가 불순물이라든지 공기들이 있으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런 데서 뭉쳐지겠구나, 뭐 이렇게 유동 중에 이렇게 뭉쳐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충전 결과 이거 뭐 이제 귓불어가 보시면 되는데, 공창이 구입되면서 이렇게 내부 기포가 생기는구나. 보면은 이제 뒤쪽보다는 앞쪽에 이런 부분에 기포가 더 많이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이런 잔류 액상들 앞면으로 해서 이제 잔류 액상을 쭉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앞창이 가장 뜨거워요. 가장 뜨겁게 보온이 되고 있고, 이 제품들이 응고할 때 수축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을 해주고 있는데, 보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는 아까가 두꺼운데 이게 용탕이 이제 여기 너무 가늘다라잖아요. 이제 용탕이 이런 데는 보상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런 데는 여기 이제 작은 수축공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이 제품의 품질 핵심 부분이다 이러면 절대 이 부분에 수축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냉금을 달거나 앞탕을 위에 또 달거나 해서 이 방안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축공 결과로 보면 이제 이 제품의 부분은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여기 안 좋지만 응고 경향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이제 수축공이 작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측을 딱 수축공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이런 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니아마 결과로도 보면 이런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니아마라는 게 온도 2배인데 이제 설명하자면 길고, 이렇게 봤을 때 결함이 나오는 위치, 이런 데는 앞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제품이기 때문에 조직이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이제 기포가 생긴다던가 다른 데보다 이제 조직이 안 좋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을 미리 시뮬레이션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이 개선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계산할까는 이제 사람이 이제 판단을 해서 냉금을 더 붙인다던가, 앞탕 위치를 바꾼다던가, 게이트 위치를 바꾼다던가 해서
그러니까 더 이제 제품이 더 양호하게 나오고 분량이 줄어들게끔 디자인을 수정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업에서 하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하나가 1억이에요. 근데 1억짜리가 있는 게 몇 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를 10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이 하나 만들 때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아끼는 게 엄청난 큰 이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손실을 적게 보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에서 이렇게 수명도 길고 핵심 기술들을 사실 이 부분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인력을 이제 회사는 더 이제 구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런 걸로 잘하면 그 다른 인원들이 뭔가 그 구조 조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에도 이제 해석이나 이런 설계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채용해서 단기간에 이런 거를 습득하거나 어떻게 설계하는 부분을 기술 전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핵심 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은 실행하고 결과를 보는 걸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제품 디자인에 따라서 이런 결과물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결과 분석하는 그런 부분과 아니면 모델링하는 부분 이런 거를 이제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는 다음에